직접적인 이유는 무기 팔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은. 예. 네. 지금 그 재정 자금이라고 하는 게 무기를 사는 자금인 겁니다. 중국한테 잘 보여서 그냥 우리가 자치권 정도 인정받고 독립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자. 그게 좋지 않냐. 예. 그런 입장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당이 돼버렸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신들 이거 레드라인을 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때문이라도 대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 TSMC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요번에 또 이제 대만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대만 내부가 특별 국방 예산안 편성을 두고 친중과 반중으로 이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갈등이 지속되자 대만 주재 미국 대사격인 미국 재대만 협회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이 대만의 여야 단결을 당부를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만의 정치권 단결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무기 팔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은. 네. 지금 그 재정 자금이라고 하는 게 무기를 사는 자금인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사고 드론도 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대만이 그런 그 자체적으로 그걸 다 만들 수 없으니 네. 그런 무기들을 사서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라이칭더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라이칭더가 민진당이잖아요. 민주진보당.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 본토, 그러니까 장개석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게 국민당이잖아요. 국민당하고 대중당인가? 그 야당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이제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웬만하면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제 홍콩처럼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잘 보여서 그냥 우리가 자치권 정도 인정받고 독립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자. 그게 좋지 않냐. 네. 그런 입장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 세력이. 그러니까 이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미국의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거 사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 특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만한테 야 너희들 돈 GDP의 10%를 군사비로 써 하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칭대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로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면서 그러면 미국 군사력이 별로 좀 덜 들잖아요. 대만을 방어할 때. 그리고 미국 무기도 팔고 겸사겸사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군사비 무기 구매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걸 좋아하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야당이 지금 막아서 쓰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너희들 잘해서 좀 돈 좀 많이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이유인 거예요. 간접적인 또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이유라면 자 대만을 미국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만 사람들 스스로도 방어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미국이 외국이잖아요. 외국이 그거를 방어하는 게 그 명분이 안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켜주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베트남 사람들은 사실은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베트남을 지키고자 했던 세력은 그 왕족들이었던 겁니다. 지배 세력. 나머지 일반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이 훨씬 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좋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월맹이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프랑스 대신에 그 베트남 전쟁을 떠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을 막기 위해서. 왜? 호치민은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들어가서 해봤는데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돈만 쓰고 미국 그 젊은이들 목숨만 잃고 결국은 패전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라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압력을 가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한 것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대만 사람들의 77%가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6% 그렇게밖에 안 돼요. 중국인이면서 대만인이야 하는 사람이 한 10% 돼요. 77% 즉 절대 다수는 대만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장개석국 따라서 같이 온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는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중국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싸울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다른 거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면 싸울 수 있다는 과반수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비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싸우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워낙 뭐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대만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인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공식 단교한 상황인데 이번 법안으로 이 대만과의 교류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생긴 것 같은데 이 경우 현재 이 중일 간 갈등으로 제한된 대만 전선이 이 미중으로도 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미 번졌다고 봅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번졌고요. 특히 그 하원 의장이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뭐 그야말로 경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만 섬을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했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냥 공격해버리겠다. 뭐 거의 그 정도가 됐었는데 뭐 그 이후로 약간 좀 완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그런 맥락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법에 대해서 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 중국이 굉장히 경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중국 지도부도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중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직접 전쟁을 벌리는 거는.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대만을 위협하는 겁니다.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데 이미 뭐 최고조로 높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높일 것도 없어요. 더 높인다고 하면 그거는 대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대만에 상륙을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더 쓸만한 카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말로 화를 내는 그런 수준이고 이번에도 굉장히 말로 화를 냈죠. 당신들 이거 레드라인을 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뭐 TSMC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네. 좀 리스크를 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네요. 그렇죠. TSMC 그래서 이미 미국 그 텍사스에다가 이제 공장 만들게 하고 이미 가동 중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TSMC의 그 이 핵심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만의 서플라이 체인이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정말로 가져가고 싶다면 그 서플라이 체인을 통째로 옮겨야 돼요. 그거는 바로 대만 사람들을 통째로 다 미국에다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대만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아예 미국에 가서 산다. 그냥 통째로. 그건 좋아하려고 봐요. 중국인보다도 미국인이 낫죠 사실. 대만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늘 위협당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아예 통째로 다 미국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대만 사람도 좋아할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건 미국인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TSMC의 노하우와 핵심 인력 몇 명과 또 그 시설을 갖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해요. 그걸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겁니다. 왜? TSMC의 그 핵심적인 기능들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교대, 3교대제로 돌아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텔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TSMC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 반도체 때문이라도 대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K반도체 기업들은 좀 반사이익 같은 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사이익 가능하죠. 지금도 이미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이익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 TSMC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충분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중국한테 공격을 당해서 저게 멈춰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입장 또 저 테슬라의 입장 뭐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공급선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가라든가 또는 이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정학적인 위험,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공급선을 다변화하자 했을 때 그러면 누구냐? 그걸 맡을 때가 그건 삼성인 거죠. 삼성인 거죠. 일본도 그런 게 없고 다른 데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인텔도 그런 걸 못하고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테슬라가 삼성한테다가 이제 발주를 낸 거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뭐 삼성 입장에서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좀 가동률도 많이 올리고 수율도 잘 잡아가지고 좀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업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의 문화하고 삼성전자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좀 많이 다른가 보네요. 예.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TSMC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장충모,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30년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 대만 사람입니다. MIT를 졸업했을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들어가서 이제 30년 거기에서 이제 그 실력을 갈고 닦고 그 비즈니스 문화를 익히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대만으로 들어와서 TSMC를 만든 거거든요.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그러면서 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만 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글로벌 기업이고 그리고 TSMC의 고객은 다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인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문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TSMC는 어떻게 됐냐면 단순히 누가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거를 제조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같이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설계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오면 이제 이런 걸 해결하고 싶다고 그러면 먼저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방식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범용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D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범용이고 그래서 고객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좋은 제품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놓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사가는 그런 표준형 방식이잖아요. 근데 TSMC는 표준형 방식이 아닌 겁니다. 고객의 니즈에 일일이 다 맞춰주는 방식이고 그게 사실은 파운드리, 이 주문 제조업의 핵심인 거죠. 삼성전자가 그걸 잘 못하는 거고요. 인텔도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다 표준형 제품들, 범용 제품을 만드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기업 문화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뀌는 거죠. 문화는 바뀌기 힘들죠. 예, 그나마 비교적 신생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는 그걸 꽤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D램이 아니고 HBM, D램을 적층해서 쌓아서 만들어 놓은 그 HBM은 상당히 고객 맞춤형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걸 꽤 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은 아직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꽤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아직 SK 하이닉스만큼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